제가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을 맡기 전에는 3학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학년 아이들이 3월에 교과서가 갑자기 많아지고 교과서의 내용이 국어, 수학뿐 아니라 사회, 과학, 영어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에서도 격차가 확실히 보이고요. 책 읽는 독서 수준도 격차가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가 3학년입니다. 언어학자들이 10살의 아이들이 어휘력을 습득하는 최적의 시기고 이 시기에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3학년, 교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3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휘력을 잘 습득해서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제가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이 3월 2일이라서 작년 같으면 시업식도 하고 1학년 입학식도 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교실을 다 옮기고 아이들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 아이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다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 와서 또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초등 3학년 늘어난 교과 공부 어휘력으로 잡아라. 이 책은 2019년도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송재환 선생님인데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초등 1학년 책 읽기가 전부다. 그 다음에 초등 1학년 수학을 잡아야 공부가 잡힌다.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십니다. 동산초에서 2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차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1장 초등 3학년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다. 교과목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시기, 책 읽기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 진짜 공부 실력이 나타나는 시기. 2장 진짜 공부 실력은 어휘력에서 시작된다. 어휘력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 3장 3학년부터는 어휘력이 공부력이다. 공부 태도를 결정짓는 어휘력, 사고력을 결정짓는 어휘력. 4장 공부의 기초를 만드는 어휘력 향상 노하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읽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휘 친정집을 통해서, 재미 요소를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어휘력으로 완성시키는 초등 3학년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첫 번째는 바로 책 읽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듣기와 읽기의 수준이 같아지는 때가 1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들을 때는 다 그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그 어휘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까지는 책을 읽어주면 좋은데 보통 부모님들이 1, 2학년 때는 어리니까 그리고 그림 동화책을 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주다가 초등 3학년이 되면 보통적으로 많이 책을 읽어주지 않으세요. 이제 혼자 읽을 수 있으니까 혼자 읽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초등 3학년이 되어도 아직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좀 두꺼워지는 책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라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한 부모님과 책을 읽으면서 많은 어휘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학원을 가느라고 1, 2학년 때보다 더 바쁜 경우가 많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원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을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고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0분을 책을 읽는다고 할 때 10분 정도는 큰 소리로 음독을 하는 게 좋고요. 30분, 2, 30분 정도는 혼자서 눈으로 책을 보고 10분 정도는 자기가 읽은 책을 짧게 한두 문장으로 기록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3학년이 되면 국어 교과서 지문도 길어지고 국어 교과서에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도 나오고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또는 전기, 견학기록문 이런 장르, 여러 장르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 교과서를 하나 더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고 사회나 과학 교과서도 굉장히 3학년에 어려운 어휘들로 많이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사회 과학 교과서도 하나를 더 구입하셔서 하루 10분 정도 교과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려운 어휘들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한자 배우기입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는 아이들은 어휘를 굉장히 빠르게 습득해요. 그래서 3학년이 한자를 배우기에 가장 적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학년 가르쳤을 때 아이들에게 한자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한자를 통해서 낱말을 쉽게 익혀나갔거든요. 그래서 3학년 정도에는 아이들이 한자를 학습지나 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한자를 배워나가면 어휘력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재미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재미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 정말 즐겁게 빠져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향상시킬 때도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해보면 좋은데, 우리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있는 그런 낱말 퀴즈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서 아이들이 가로 열쇠, 세로 열쇠를 풀면서 낱말을 익히고 그게 잘 되면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그 가로 열쇠, 세로 열쇠 낱말 퀴즈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초성 퀴즈라고 해서 책을 읽고 또는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초성 퀴즈를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주인공을 가지고 초성 퀴즈를 낼 수도 있겠죠. 책 먹는 여우를 읽었으면 책, 치읓, 먹, 미음, 는, 니은, 여, 이응, 우, 이응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또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아이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어휘들을 가지고 초성 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끝말잇기도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에도 끝말잇기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끝말잇기 놀이를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수수께끼 놀이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수수께끼 책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내고 선생님한테 와서도 수수께끼 문제를 계속 내요. 그리고 선생님이 못 맞추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수께끼 책을 가지고 어휘력을 향상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무고개 놀이도 있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놀이로 어휘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면 아이들이 어휘의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유창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요, 다양한 경험하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체험활동을 하긴 하지만 1년에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나 또는 영화관, 극장, 별자리 체험관
또는 근처에 마트나 이렇게 시장 이런 곳들을 아이들이 직접 집 밖으로 나가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어휘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5번째는요. 나만의 낱말사전 만들어 보기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읽을 때 자기가 모르는 어휘에 동그라미를 쳐보고 그 어휘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낱말사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뜻을 찾아보고 또는 그 낱말을 통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속담이나 격언, 명언이나 사자성어 같은 것도 익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와닿는 것들을 명언도 좋고요. 사자성어도 공책에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정리해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명언들을 일기를 쓰거나 또는 글을 쓸 때 사용해보면 좋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그 아이의 어휘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휘력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부모님들 궁금하시면 아이의 일기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평범한 어휘들을 사용하면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어휘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정말 똘똘한 아이들은 이렇게 사자성어도 사용하고 속담, 명언, 격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암송하면 좋은데 암송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만의 낱말사전에 낱말도 정리하지만 이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명언도 이렇게 정리해두면 글을 쓸 때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꼭 한번 이 낱말사전에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5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읽어주기,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매일 30분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책 읽을 시간 확보해주고 아이들이 책 읽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의 어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한자 배우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휘를 재미있게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교실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체험 경험을 통해서 어휘력을 또 향상시키는 겁니다. 5번째는 마지막으로 나만의 낱말사전을 만드는데요. 낱말뿐만 아니라 속담이나 격언, 명언, 그리고 사자성어도 아이들이 공책에 정리하고 그 공책에 정리했던 것들을 실제로 일기에, 글쓰기에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공부에 힘들어하는 3학년 아이들이 어휘력 향상으로 늘어난 교과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기를 소망하고 3학년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